자, 인지행동 모델의 학자가 두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앨리스고요. 첫 번째가 앨리스고, 여기 빈 공간에 좀 넓게 가로로 쭉 쓰세요. 여기 V 해서 2번 아론 백이 있습니다. 자, 앨리스는 합리 정서행동 치료 REBT다 이렇게 말했고, 아론 백은 인지치료 CT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이야기한 개념이 달라요. 개념적인 부분들을 쭉 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앨리스가 이야기한 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바로 문제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 원인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셀프톡이라고 하는 자기독백이 있어요. 자기독백도 아론백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독백이 부정적이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셀프톡을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꾸는 거고요. 자, 인지 재구조화는 목적이니까 위에다 써드릴 거고, 자, 세 번째는 이 비합리적 신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절대적 사고가 있어요. must, should라고 하는 절대적 사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절대적 사고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좋은 생각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모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A, B, C, D 모형을 순서대로 쓰면은 선행사건이 되고, 뒤에 사례 나오는데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belief, 신념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논박이 되고, 마지막은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가 된다. 이게 A, B, C, D 순서입니다. 자, 이 정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론백이 이야기한 개념을 말해보면, 첫 번째 인지적 왜곡이나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 원인이 됩니다. 문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 역기능적 인지도식, 그 다음 핵심 믿음 체계, 그 다음 자동적 사고. 이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있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있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인데,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사고를 탐색하는 인지적 기법 중에 하나다. 인지적 기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문제 원인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고 문제 원인이 바로 인지적 왜곡이잖아요.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의 목적은 뭐냐면 인지를 바꾸는 거다 그랬어요. 인지 재구조화나 인지 재구조화나 인지 재구성 같은 말이에요. 인지 재구조화나 인지 재구성을 강조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백의 이 서로 다른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A, B, C, D 모형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선행 사건을 보면 연속해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비합리적 신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취업하긴 다 틀렸어. 이런 것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이건 정서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자살 경향성, 이건 행동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 ABC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극심한 우울증의 원인이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니다. 자살 경향성이 연속해서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냐? 바로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취업하긴 다 틀렸어. 이런 잘못된 생각,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이 정서와 행동의 문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논박을 보시면
이 논박 오른쪽에 개입 과정이라고 써줬잖아요. 여기 이제 논박이란 곳이 바로 인터벤션, 개입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개입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사 1급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개입 과정에 해당되는 건 뭐냐? A, B, C, D 오지선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D. 자, 디스퓨트인데 디스퓨트 첫 번째 논리성과 현실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이제 논박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첫 번째,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느냐? 논리적이냐? 이렇게 논리성에 입각해서 논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현실성이에요. 현실성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느냐? 현실적으로 여러 번 떨어져서 나중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효용성. 연속적으로 시험에 실패한 자신을 질책하고 자포자기하여 얻는 이득의 동그라미. 이득이 무엇이냐? 자포자기에서 얻는 이득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효용성을 다른 말로 실용성이라고도 이야기하긴 해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이러한 논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지를 바꾸는 작업을 했겠죠. 인지과제 추구, 이제 어떤 회기 절차를 쭉 밟아가면서 인지과제, 그 다음에 또 인지 행동 모델에 의해서 인지적인 기법들을 쓸 것이고, 정서적인 기법도 쓸 것이고, 행동적 기법도 쓰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효과를 보면, 효과, 사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연속적으로 시험에 떨어진 것이 몹시 부끄럽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상황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은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선 벗어난 거죠.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섭섭한 감정에 머무르는 거고, 행동은 자살 경향성이 있었잖아요. 행동은 자학하지 않고 새로운 건설적인 계획을 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 하나 보면 A, B, C, D 모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앨리스 밑에 나오는데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이다. 정서적 심리적인 장애, 신경증적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비롯된다. 비합리적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 원인. 그리고 비합리적 사고는 생물학적 경향성을 띠고 부모와 그 문화에서 특별히 획득한 초기의 비논리적 학습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어요.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며 사고는 보통 기호나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일어나는데, 사고는 정서와 정서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서장애가 지속되면 비합리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지속된다. 이 문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정서장애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사고다.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사고와 정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보다는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사고와 지각을 재구성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인지 재구성이요. 사고와 지각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자, 백입니다. 인지치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론백의 이야기에서 이 인지적 오류의 종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여기 인지적 오류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정리할 건데요. 지금 앨리스까지 딱 끝났어요. 이제 100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날개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포인트 키워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단기고, 시간 제한이고, 그 다음에 현재고, 그 다음 지금력이다. 이런 것들은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적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적 접근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지행동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념,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개인이 겪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거의 외우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는 거의 암기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잘 나오는 문구들이 바로 이거예요. 요 정도만 노트에 놓으시면 돼요. 앞에 쭉 나왔던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아론백을 보죠. 백은 클라이언트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서 및 행동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밑줄 인지적 왜곡과 오류를 수정, 여기까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 원인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인지재구조와 인지재구성이라 한다. 이걸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백인지 치료는 앨리스의 모델과 기본 가정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앨리스는 한 개인이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 말씀드렸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만 백은 자신과 미래와 세계, 이걸 이제 우리가 인지삼재라고 해요. 인지삼재라고 해요. 여기다 써도 돼요. 인지삼재. 자신, 미래, 세상. 이 세 가지예요. 자신, 미래, 세상. 자신, 세상, 미래 해도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세상은 참 불공평해. 나의 미래는 암울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삼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뿌리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아론백은 우울증 치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론백이 만든 우울증 척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우울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BDI라고 해요. 그래서 백의 우울증 척도. 그래서 백 디프레션 인디케이트라고 해서 BD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DI는 우리가 우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죠. 백은 자신과 미래, 세계에 대한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어요. 이제 인지적 오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미지 하나 볼까요?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순서를 보면 이장호 교수의 책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 때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써드렸어요.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핵심 믿음 체계로 가고 이것이 인지적 왜곡으로 가고 이것이 어떠한 생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이미지에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바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인지적 오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따지기에 있는 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여기에 대한 암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 타이틀만 보면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극대화와 극소화, 선택적 조상화, 개인화, 그 다음에 재앙화가 파국화예요.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인지적 왜곡 유형의 6가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7가지를 넣어드렸어요. 마지막에 파자를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극과 임계선파, 이극과 임계선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는 뭐예요? 거기 밑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분법적 사고, 극은 극대화와 극소화, 과는 과잉일반화, 임은 임의적 추론, 개는 개인화, 선은 선택적 축약으로 돼 있죠. 선택적 요약이라고도 하고 선택적 추론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파는 파국화라고 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앙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적 왜곡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사례 문제가 많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문제가 4개 정도 세팅돼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 하나를 딱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찾는 문제도 있었긴 있었지만 거의 드물어요. 이런 문제는 드물고 되게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4개를 연결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적 왜곡의 오류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판서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책을 보면 빠르니까. 자, 봅니다. 인지적 오류로 쓰겠습니다. 7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7가지의 순서를 암기법 순서로 쓸게요. 이, 극, 과, 임, 개, 선, 파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자,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교재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타이틀 있는데 거기다 바로 쓰셔도 돼요. 이분법적 사고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양극만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극대화와 극소화. 극대화와 극소화. 자, 극대화와 극소화는 극대화는 과장이라 하고요. 극소화는 축소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극대화가 바로 이거고 극소화가 바로 이거죠. 사건의 의미나 크기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의미, 크기 왜곡하는 거예요. 크기가 있죠. 크기가 바로 대소 아닙니까? 대소. 자, 그 다음에 과잉일반화. 자, 과잉일반화는 한두 가지의 사건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사건. 과잉일반화니까 한두 가지 사건으로 부적절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화하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하거든요. 한두 가지 사건으로 부적절한 적용을 하면 과잉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자, 임의적 추론이 있어요. 임의적을 다른 말로 자의적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근거 없어요. 충분한 근거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자의적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우리가 지레짐작이란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화. 개인화는 문제 원인을 자신 탓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의 탓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탓으로, 사람의 탓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론을 할게요. 선택적 추론은 일부를 선택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한 200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극소수가 한두 명이 거기에 대해서 강의에 집중을 안 했어요. 이 강사가 나는 강의 소질이 없나 보다. 오늘 강의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198명은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럼 강의 소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택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 이게 바로 선택이라 선택. 일부를 뽑아 그것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 과잉일반화와 임의적 추론과 선택적 추론이 헷갈린다 해요. 이 세 가지가 헷갈린다 해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개념에서 한두 가지 사건이 나오면 과잉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임의적 추론은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게 나오면 임의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를 선택해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추론 이렇게 나와요. 개념은 헷갈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파국화죠. 파국화. 재앙화.